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2주 이내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 기한, 상신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검사 및 진단평가,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 실시,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후 팀원 서명받기.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이 그러하겠지만 특수교사의 3월은 더욱 특별합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내용 전반에 대해 협의하는 팀입니다. 지원팀에서 심의하는 개별화 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 관련 서비스, 생활지원 내용을 포함하며 계획의 수립과 운영, 평가를 기록하는 문서인데요. 학생별 장애 특성과 학습 능력, 교육적 요구와 선호,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함으로써 학생의 삶에 도움이 되는 최상의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모든 학교에서는 반드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의 첫 단계는 먼저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별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명의 학생이 있다면 지원팀도 반드시 6팀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문서이기에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은 학생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력해 함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특수교사, 통합교사, 보호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보건교사, 행정실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 모두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도 구성원이 되어 교육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필수 구성원과 선택 구성원으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으며 선택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성공적인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의는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실시하되 반드시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학생에게 타당한 교육적 기회 및 질 높은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생활 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회의는 각 개별화 교육 지원 팀별, 즉 학생별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구성원 동의하에 집단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기 초 수립된 개별화 교육계획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를 실시해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고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는 법정위원회이므로 법정회의록 양식을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록은 다양한 개인정보가 논의된 자료이므로 비밀보장 및 보호,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하고 유출 및 남용을 방지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별화 교육지원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일선에서의 궁금증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운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없는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순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을 팀장으로 하고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담임교사, 보호자를 기본 구성원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자를 추가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사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담임 교사는 순회 교사의 지원을 받아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에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면 좋을까요?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정이 가능한지, 급식실이나 화장실 사용, 특별실로 이동 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 및 행정실에 장애 정보를 제공해 물리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세심한 협력도 필요한데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학예회 같은 활동에서도 동등한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참여 가능 여부와 활동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의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영역의 담당자들은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요구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건강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개별화 지원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건강장애 학생 중 병원 학교 입교 학생의 경우 병원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원격 수업 기관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은 소속 학교에서 작성합니다. 이때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팀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안정적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장애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이를 협의하고 건강장애 학생의 소속 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또래 활동을 포함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생의 위기 행동이 심각하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회를 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학생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는 필수적입니다. 팀의 구성원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생의 모든 학교 생활 안에서 도전 행동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협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 행동 지원 전문가 또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운영 방법과 다양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특수교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계획. 성공적인 개별화 교육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약속!